예,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디지털 편리성과 디지털의 변환 과정에 이어서 디지털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샘플레이트와 비트,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워드 클럭과 지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워드 클럭과 지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하고 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워드 클럭이 왜 중요한 것인지, 지터는 왜 일어나는 것인지, 지터가 변형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이 시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워드 클럭은 우리가 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워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얘기하죠. 단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클럭이라는 것은 워치라는 같은 의미가 사용이 되겠죠. 바로 기준점, 지점을 얘기하는 의미로서의 클럭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야기하는 지점이라고 간단하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워드 클럭은 바로 샘플레이트가 시작되는 그 지점, 시작되는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시작되는 지점을 일치시킴으로 해서 디지털 장비가 한 개가 아닌 두 개 이상 복수의 디지털 장비가 서로 이어질 때 동기화시키는 것을 바로 이 워드 클럭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어떤 싱크나 SMPT와는 다른 디지털 신호 간의 동기를 뜻하는 워드 클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른 두 디지털의 시작점이 다른 것들, 그런 신호들을 하나로 만들어줌으로 해서 뭐 클락 노이즈라든가 디지털 노이즈를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한 개의 디지털 장비가 다른 디지털 장비와 동기가 될 때 시작되는 지점이, 한 장비는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다른 장비는 반대로 시작이 됐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신호가 엉키게 되면은 바로 이런 분들에서 교차되는 지점에서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에러가 발생이 되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워드 클럭을 통해서 다른 장비도 같이 붙임으로 해서 이 신호를 같이 일치시키는, 그러므로 해서 유연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통의 흐름에 원활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워드 클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받을 때 디지털 장비를 들여놨는데 노이즈가 나고 이상한 표시가 됩니다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서 보면은 워드 클럭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기에는 항상 워드 클럭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는 바로 장비 간에 마스터와 슬레이브라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워드 클럭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두 기기는 한 기기처럼 디지털 신호를 공유를 하게 되죠. 한 신호를 공유함으로써 두 장비는 하나의 장비처럼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마스터 장비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장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따로 마스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장비든 간에 한쪽에서 한쪽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인식이 됩니다. 장비 뒤를 보게 되면은 워드 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워드 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아웃에서 다른 장비는 인으로 들어가겠죠. 아웃에서 아웃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날로그에서도 이미 배우셨겠지만은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경우도 없고요. 아웃에서 인으로 가게 되어 있죠. 워드 클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이 바로 마스터가 되는 것이고 인이 슬레이브가 되는 간단한 이론입니다. 예, 디지털 기기를 워드 클럭으로 서로 연결할 때 우리가 또 많이 쓰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단 두 가지 장비일 때는 이 방식이 통용이 되겠지만은 두 가지 이상의 장비들 예를 들어서 네 가지의 장비들을 마스터 클럭을 서로 통일시킨다 할 때는 마스터에서 나와서 슬레이브,
또 슬레이브, 또 슬레이브.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슬레이브는 이때는 바로 스루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건 그 밑에 장비 역시 스루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런 장비들을 워드 클락을 스루 시키면서 이 신호들이 열화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터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느냐. 예를 들면은 이 신호가 100이 갔는데 100이 출발이 했는데 여기 볼 때는 99, 여기 도착해서는 98, 마지막에 와서는 97의 신호가 들어왔다. 이때 처음과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수치가 발생이 되죠. 이 바로 수치가 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개념이 되는데요. 이 지터는 음질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음질을 열화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노이즈를 동반하고 정확한 시그널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외부 간섭파나 그 밖에 전파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수신 쪽에 송신의 신호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송신 워드클럭과 수신 워드클럭의 파형의 지터는 샘플링 레이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서로 슬레이브 시켜서 여러 장비들을 연결했을 때 어떤 그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것으로는 워드클럭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워드클럭 제너레이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워드클럭 발생기죠. 발생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발생기를 통해서 각 장비마다 하나의 신호들을 각각 주는 것입니다. 한 장비가 이 모든 것들을 통화를 하게 되죠. 그럼 이 장비가 워드클럭에서는 마스터 장비가 됩니다. 디지털 장비들은 각각의 역할들을 다 수행하겠지만은 이 워드클럭, 동일한 워드클럭을 받기 때문에 우선은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음질의 열화가 없어지고 어떤 에러의 요인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지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워드클럭 마스터를 사용하든 또는 한 장비에서 슬레이브로 넘어가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라인이라는 거죠. 이 라인에 대해서는 교회 음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라인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가 비싸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은 그런 라인들을 사용해 주는 것이 이런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끊어갈게요. 지금까지 디지털 운영 방식에 있어서 디지털의 원리와 디지털의 또 사용 용도,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강의가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추후 업데이트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정확한 강의들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강의들을 보시면서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여러 사이트들, 책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